예, 총선을 1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으로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 가운데 이 친이낙연계가 친이재명계에 맞서서 결집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출범 한 달을 맞은 김기현 후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친이낙연계의 싱크탱크 격인 연대와 공생. 자, 이분들이 이달 말에 이제 광주에서 심포지엄을 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연사를 보면 이제 당내에서 이제 쓴소리를 자주 해서 좀 언론에 많이 나왔던 김혜영 전 최고위원도 이제 연사로 나오는 등 지금 현 민주당 체제에 좀 맞서는 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친낙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런 말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대목이 있긴 합니다만 예. 만약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게 김혜영 전 의원이 발표를 하게 된다면 예. 이 문제는 정치적 좀 파장은 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김혜영 의원이 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 친명에 대한 반대 입장, 반명 프레임을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소위 대안보다는 민주당 내부의 갈등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소위 이 친낙계로 대표되는 이 싱크탱크의 첫 어떤 광주 행보 자체가 당의 단합보다는 갈등으로 등장했을 때 이것이 소위 이낙연 당대표, 전 당대표에게 좋을 것인가 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가 당의 단합을 기하고 소위 대안을 중심으로 친낙계가 당에 착근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좀 좋은 결과를 갖기 어렵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친낙계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정치적인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개혁의 딸이라고 제기되고 있는 팬덤층을 통해서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치는 저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친낙계가 진짜 그야말로 당의 혁신이라고 하는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소위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또 다른 갈등들을 만들어내는 세력으로 낙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 친이낙연계가 이제 활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친이재명계와 갈등 조짐 보이고 있죠. 관련 이야기 들었고 오시겠습니다.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이런 극단적인 팬덤 정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정치의 양극화, 이것은 우리의 정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일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우는 거고요. 국회의원 세비에는 욕값까지 포함되어 있다. 예. 욕먹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지금 이 훌리건들이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주술적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한쪽을 극단으로 매도하고 근거 없이 매도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결합하는 정치인들이 저지른 것이죠. 정청래 최고도 그런 점에서는 자기 반성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이 친이낙연계에서는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 문제를 꼬집고 있죠. 자, 그래서 당연히 뭐 친명계에서는 반박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서로 이제 감정 싸움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언어들도 좀 그렇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감정 싸움도 있겠지만 이제 총선이 가까운다라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총선 때가 되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도층을 어떻게 하면 견인하느냐에 이제 골몰하는데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류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단합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통렬하게 지금 꼬집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정당이든 지금 민주당이 예를 들자면은 친명과 그다음에 비명이라고 합니까? 그다음에 친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애초부터 친명인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 세력의 지금 이제
올인하는 그런 공천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결국은 이제 총선이 가까워오면은 아무리 주류 세력이라 하더라도 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대위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때 되면은 주류의 핵심 중에 핵심은 또 자천타천으로 퇴출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예. 이런 정치의 패턴이 그동안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창 싸우겠죠. 알겠습니다. 자, 또 같은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개딸과 태극기 부대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 문제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발언을 하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광훈 하나만 놓고 보면 개딸보다 덜 골치 아픈 게 맞아요. 오랜 기간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하면서 본인의 나름대로 세력을 갖춘 그런 유튜버인 거죠. 전광훈 목사와 우리 개딸 이 적극 지지층을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 20대를 주축으로 한 세력들은 이분들은 굉장히 재기발랄하거든요. 자, 이 뭐 국민의힘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개딸보다는 덜 골치 아프다.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개딸을 전광훈 목사와 같이 비교하지 말라. 재기발랄하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정치적 팬덤이라고 얘기하는 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도 있어왔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노무현 팬덤, 문재인 팬덤 이걸 이어서 이제 이재명 팬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예. 팬덤의 정치인에 대한 어떤 지지 방식 자체가 상식의 범주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 팬덤이 없으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치를 제대로 한다면 팬덤이 필요 없겠죠. 모든 국민들이 정치를 좋아하겠죠. 근데 정치를 너무 많은 국민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불신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떤 동력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팬덤들이 형성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팬덤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건 정치인 스스로가 자기 잘못을 갖다가 전가하는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소위 팬덤층의 아주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팬덤 자체를 공격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전광훈 목사 문제는 이건 정치 팬덤과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정교 분리라는 원칙이 분명히 있는 건데 소위 종교라고 하는 집단들이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 소위 종교적인 가치로 정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제와 혐오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상당히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정치를 극단화시키는 양상들이 벌어졌고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뭐 중동 같은 경우도 이런 일들이 발생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좀 거리를 둘 필요가 분명히 있다. 또 하나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 측에 있는 어떤 신도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은 국민의힘 어떤 정치 과정에 종교가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어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거리를 빨리 두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맨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국민의힘은 예를 들면 뭐 전 정부 탓 아니면 이재명 탓 또 지금 보니까 뭐 개딸보다 전광훈이 낫다. 전 이런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무엇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 부원장께서도 전광훈 목사와 이제 개딸을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김남국 의원의 발언과 좀 의미상통하는 발언을 좀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정 의원 보시기에는 전광훈 목사 세력이 개딸들보다 덜 골치 아프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들으면서 참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전광훈 목사 측과 개딸 측이 서로 비슷하다 그러면 서로 기분 나빠하는 지금 형국이라는 것하고요. 그럼에도 유사점이 많아요. 첫 번째 강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표현이라든지 행동이 굉장히 원색적이고 생경합니다. 예. 그리고 상식을 초월합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말한 건데요. 상식 밖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정당 정치에 순기능을 한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치를 배울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이 이념이 이렇게 수렴해야 된다. 좀 구심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들은 좌우에서 이 세력을 이렇게 원심력으로 그러니까는 굉장히 불안한 민주정치 예를 든다면 중남미라든지 또는 남부 유럽의 민주정치로 만드는데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팬덤 정치는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참 요새 참 안타까운 점이요. TV조선에서 배출한 가수 이명웅 예. 그 팬덤을 보면은 요번에 서울 FC인가요? 네. 축구 경기를 보면은 같은 팬덤인데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수의 말을 옳은 건 듣더라고요. 근데 정치 팬덤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잖아요. 개딸들이 내 말도 안 듣는다고. 어떻게 된 것인지 팬이라 그러면서 말도 안 듣는다고 그럴 뿐만 아니라 파퓰리즘, 훌리건, 양극화 이거는 지금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이 얘기한 건데요. 그런 쪽으로 이 의견이 모아진다는 점에서 서로 닮았다는 말을 기분 나빠하지만은 상당히 유사점이 있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전광훈 목사와 거리두기를 하고 중진들이 이거 손절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이러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개딸들이 20대 재기 발랄하다, 또 욕도 국회의원 값에 들어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미세하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면 이 전광훈 목사 문제를 두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20만 30만을 우리 당에 심어놔 있고 그 힘으로 우리 당에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이 온갖 되고 있는데 이 목사 선화교에 우리 당이 움직여지는 그런 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일에 읍참 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 집권 여당의 품위에 맞는 품격에 맞는 저는 언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엄격한 이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국힘 여당을 보고 내 통제를 받아라라고 하는 개인에 대해서 지도부가 분명하게 우리는 그런 당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당 아니니까 조용히 계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더 나가야 된다. 당연하죠. 목회자라는 분이 입에 욕을 달고 다니면서 내가 참 기가 막혀서 그런 사람한테 당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한마디 했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게 당이 제대로 기강이 쓰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절연을 해라. 그렇게 지금 거기는 지금 절연한다는 말 못하잖아요. 예. 자유 당내에서는 좀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물론 상대 당이시지만 네. 전광훈 목사를 국민의힘이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전적이 있으시니까 그러겠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론의 압력에 밀려서 중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2번이나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를 만나서 문제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아무런 예를 들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두로만 얘기했을 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 최근의 상황들을 여론에 밀려서 한 거다. 근데 과거에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전광훈 목사 하는 얘기가 홍준표 대구시장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내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과거에 태극기 집회할 때 황교안 전 당대표 참석하셨죠. 김문수 경산의 위원장 참석하셨죠. 오세훈 서울시장 참석하셨죠. 김진태 강원지사 참석하셨죠. 다 참석하신 거야. 하물며 이번이 아닌 지난번 대선 후보 때는 홍준표 그 당시 대선 후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홍준표 대선 후보의 부인이 참석하셔가지고 보수보 단일화를 갖다 요청하셨어요. 이런 선례를 계속 전광훈 목사가 봐왔겠죠. 봐왔으니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힘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겠죠. 이런 전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절의 방식들은 명확합니다. 소위 전광훈 목사와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당에서 명확하게 예를 들면 당규에 맞게, 당원에 맞게 처벌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전광훈 목사 측과는 일절 정치적인 예를 들면 거래나 아니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는 전광훈 목사가 아니라 국민만 보고 가겠다.
저는 그렇게 안 되게 되면 국민이 앞으로 되게 매우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들려드린 대로 이제 정광훈 목사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당 지도부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자, 앞서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제 경고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열릴 윤리위에서 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징계를 좀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징계를 예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징계를 하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 정광훈 목사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위원장이 이제 들어서서 징계를 하는데 이 징계가 상당히 인상적인 징계라야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다라는 점에 그 좀 상기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겠죠. 김기현 대표가 좀 더 당찬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상당히 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을 중진들이 지금 따끔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스트릿 우파라 그럽니까? 또는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이 어려울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선거를 하거나 당이 안정된 가운데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지지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강성 이런 우파, 강성 좌파도 마찬가지고요. 중도층 견인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국에도 종교를 표방하는 정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독일의 기독민주당이라고 있죠. 그 기독민주당은요. 걸출한 총리들을 배출한 정당이지만 중도 우파지 절대로 극우파가 아니라는 점. 그다음에 미국의 민주당의 제시 잭슨 목사라고 있죠. 이 사람도 논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어떤 종교적 색채보다는 그 당으로 들어가면서 정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흑인 인권운동이라는 어떤 특화된 자기만의 역할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3.1 그 운동에 있어서의 기독교 지도자를 내는데 이분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분들이지 자기가 기독교라는 것을 세력화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오만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광훈 목사는 그럼 목사를 하실 건지 정치인을 하실 건지를 좀 분명히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중 당적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는 당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이 부분부터 정말 명징하게 정리를 좀 하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